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멘토 이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밤 10시 반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설 끝나은 바로 다음 날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이렇게 있고 좀 길다 보면은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 소중한 내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조금 상담이 되게 많은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더니 벌써 이제 저녁 시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찾아서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 거냐면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그 드라마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 유튜브 이제 어떤 컨텐츠는 그 저희 내담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고 또 리뷰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것들로 이제 첫 번째는 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보면서 어떤 좀 실생활에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스라이팅,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자,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다른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거나 좀 희망하시는 게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걸 제가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죽습니다라는 이제 드라마의 리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저희 또 소중한 내담자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내주신 저희 내담자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곧 죽습니다를 사실 저는 또 못 봤어요. 네, 못 보고 대신 이제 꼭 마지막 회는 이제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마지막 회에 이제 정리된 부분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듣게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죽게 되고 그 죽게 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환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가 느끼는 그 고통이라든지 힘듦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후회하는 그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선택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살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그게 선택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죠. 저희 내담자분들을 이제 뵙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주말에 일요일 날 이렇게 쉬는 날인데 갑자기 저희 내담자분이 막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막 우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말씀 여쭤봤더니 죽을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죽을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은요, 사람은요, 그냥 사라져요. 여러분들 뭐 그냥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기보다 눈 떴더니 태어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고등 동물이잖아요. 동물은 그냥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사라져요.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기본적인 생태 메커니즘을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죽인다는 거는 그럼 그걸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네. 제가 봤었던 많은 내담자분들은 어쨌든 어린 시절에 경험했었던 그 신념이 가장 컸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트라우마죠. 예를 들자면 뭐 가혹한 내가 학대를 경험을 했었거나 또는 나한테 어떤 주었던 말들이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었던 언어적, 신체적, 어떤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신념, 믿음이 어,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괴롭거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이 고통을 너무나 끝내고 싶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래서 그거를 죽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죽고 싶어서 했다?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봤더니 너무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죽음도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뜻대로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내가 너무나 많은데 간절한데 그게 잘 되지 않았었을 때 이제 반대로 또 내가 그 어떤 이제 실패와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비난이 또 나에게로 또 향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어린 시절 내가 그렇게 어떤 학습됐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어떤 역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내담자분들은 누구보다 노력하셔요. 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일부러 말씀을 하시고 알리시더라고요. 나 사실 이러이러할 때 내가 죽고 싶은 생각들을 했다. 이 말을 왜 하시는 거냐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알리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올라올 때가 많으니 그럴 때 나 좀 도와달라고 어떤 도움을 달라는 사인인데 이제 곧 죽습니다는 어떻게 끝나요? 네가 그렇게 죽었더니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피해를 줬잖아. 피해라는 표현을 넣지만 네가 선택한 죽음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줘 라고 또 끝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요, 절대 또 이제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성 자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 책임감이 이제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높고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죠. 제가 지난 시간에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죄책감은 내가 어떤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내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죄책감이 오잖아요. 수치심이 또 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또 잘못했구나.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는 아픔이 되고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은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을, 수치심을 갖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만든 의도 아닌 거 알아요. 그쵸? 그러려고 만든 의도 아닌 거 아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엄마한테 알리고 아빠한테 알렸던 것들이 혹시나 어떤 엄마를 또 불편하게 하는 걸까 아빠를 불편하게 하는 걸까 저희 또 그렇게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죽으려고 했다, 나 죽을까봐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 사실은 되게 도와달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힘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거 다 지나가, 그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치 나약한 사람 취급하는 거, 그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저 그 말을 가만히 듣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분은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죽음을 얘기하신 분은. 그래서 그 어떤 이제 그냥 장난으로라도 절대 그걸 그냥 넘기고 죽고 싶다 이러면 장난으로라도 절대 넘기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하는 분한테는 정말 좀 마음을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곧 죽습니다. 좋은 드라마였죠. 저희 내담자분도 앞에는 정말 재밌게 잘 보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사실은 좀 더 생각을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죽고 싶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잘 살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마음을 진심으로 열고 그분을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하거나 도움을 주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뒤에 그림 보이시죠? 이거 저희 이제 그 세월호 피해자분이신데 그 이제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그 이제 정말 직업이 바뀌셨어요. 삶의 다른 의미를 또 찾으셨거든요. 그런 아픔을 승화하시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떤 이제 치유의 울림을 이렇게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내담자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셨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항상 열심히 살았고 근데 어느 날 위기 상황이 됐었을 때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는 어떤 상황적인 것들이 닥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기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예. 근데 제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네. 어쨌든 이제 곧 죽습니다. 네. 그 혹시 뭐 저도 이제 이번부터 이제 쭉 다시 또 정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절대 여러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이 우주에 유일무이한 되게 소중한 존재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자살 시도하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은 늘 후회하셨었어요. 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선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를 가장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 돌보는 거, 그래서 내가 나 잃지 않는 거, 그거 되게 대단한 노력인 거 저희 알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옆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항상 좀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